두 번째로 올가미 도구 이거 실습할 건데, 올가미 도구 실습할 땐 다른 사진을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서 만들기 창 들어가서 기본 포토샵 크기 누르고 파일 들어가서 콜 스터디 사용 이미지 폴더, 그래서 올가미 자르기 사진 가져와서 아까처럼 끌어서 여기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크기가 너무 크니까 이 사이즈에 안 맞게, 그러니까 단축키에 맞게 컨트롤 T 눌러서 줄여주고, 여기서 올가미 도구를 사용할 건데, 올가미 도구는 세 번째 위치 보면은 이렇게 동그랗게 뭔가 올가미처럼 생긴 거 있죠? 이 올가미 도구를 클릭하면,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면 여기 세 가지 도구가 나와요. 오늘은 올가미 도구랑 다 써볼게요. 이거 세 가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올가미 도구는 뭐냐면, 내가 마우스가 가는 대로 테두리를 따서 자를 수 있어요. 선을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좀 흔들리는 게 많겠죠? 이렇게. 그래서 좀 올가미 도구 사용해서 그림 자를 때는 컨트롤, 스페이스, 마우스 클릭해서 확대하고 세밀하게 따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는 일단 알려드리는 거니까 처음 부분 만질게요. 하실 때는 여기 머핀만 이렇게 따가지고 잘라주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제가 대충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끝까지 하고 나면 이렇게 머핀에만 점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머핀 말고 이 제 배경들은 다 삭제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포토샵 단축키 그 종이 준 거, 그 PDF 준 거 보면 나와 있지만 반전을 해서 배경만 선택하도록 할 거예요. 지금은 머핀만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면, 컨트롤 시프트 I를 누르면 저렇게 머핀 빼고 배경만 선택이 되거든요. 여기서 컨트롤 X를 누르면 머핀 빼고 다 삭제가 됩니다. 제 메모장에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만약에 그 뒤로 돌려가지고 다시 삭제한 걸 다시 돌려놨으면 점선이 아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점선을 없애는 방법은 마우스를 클릭하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D를 눌러서 컨트롤 D, 컨트롤 D를 눌러서 없애도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다각형 올가미 도구를 사용할 건데, 이것도 똑같이 자르는 도구지만 아까와 다른 게 뭐냐면, 아까 올가미 도구는 내가 클릭한 대로 움직일 수 있었는데, 다각형 도구는 이렇게 좀 직선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 자를 때 좀 각지게 잘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일자로. 제가 대충 해볼게요. 이렇게. 자르고 아까처럼 컨트롤 시프트 I 해서 반전시키고 컨트롤 X 눌러서 삭제. 이렇게 다시 뒤로 돌릴게요. 하고 컨트롤 D 없애고 다시 원상 복귀시키고, 세 번째 도구로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도구는 자석 올가미 도구인데,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자석이어서 이 자르고자 하는 그
도형 또는 이미지에 갖다 대면 얘가 테두리를 알아가지고 자석이 이렇게 붙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지 아시겠나요?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마우스 안 클릭하고 있는데 이렇게 따라와서 붙죠? 이런 식으로. 이거 실수? 이렇게. 알아서 붙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처음 했던 점이랑 연결시켜주면 점선이 생기고 다시 똑같이 컨트롤 시프트 I, 컨트롤 X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세 가지 도구를 사용할 거잖아요. 다 이미지를 세 개를 자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이어를 3개 복사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하나 있고 복사하고 복사해서 레이어 1에서는 올가미 도구로 실습을 해주시고 레이어 1 복사 이 이미지로는 다각형 올가미 도구 그리고 레이어 1 복사 2로는 자석 올가미 도구로 이용해서 이 머핀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거 레이어 이렇게 이름으로 좀 보기 편하고 싶으면 더블 클릭하면 바꿀 수 있거든요. 이름 뭐 올가미 도구 사각형 올가미 도구 자석 올가미 도구 이런 식으로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레이어 이름 바꿔주고 싶으면 바꿔도 돼요. 다음에 할 거는 선택 도구인데요. 선택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걸 자를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파일에서 폴더에서 선택 툴이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연예인 이미지. 이걸 누르시면 이 인물을 잘라볼 건데 이 인물을 자르기엔 되게 쉽지만 되게 뭐가 어려울 것 같아요. 자를 때. 임명진이 말하세요. 아니 마이크로 말하세요. 머리카락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인물 같은 거 이렇게 자를 때 가장 어려운 게 머리카락 자르기인데요. 이 머리카락을 수월하게 자르면서 또 자르기를 엄청 손쉽게 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는데 그게 빠른 선택 툴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올가미 툴 밑에 보시면 브러쉬에 점선이 되어 있는 그런 게 있을 건데 이걸 누르면 만약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나오게 되면 이 마우스가 그 줄이 이거거든요. 이게 십자가로 되어 있으면 브러쉬 크기 이 원 모양이 엄청 작아서 안 보이는 거니까 아까 이거 눌러서 이거 뭐라 그러지? 대가로라고 하나? 대가로? 네, 맞습니다. 대가로를 눌러서 브러쉬 크기를 키워주세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고 아무리 눌러도 안 켜진다. 이거는 아마 이 뭐라 그러냐? 캡처러? 그 뭐라 그래 이거? 캡슐하기로 적혀 있잖아. 아니 이렇게 안 읽는데 난. 아무튼 뭐, 캡슐록이라고 되어 있는 그게 있는데 그걸 눌러야 이 브러쉬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켜져 있으면 안 돼요. 꺼져 있어야 브러쉬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빠른 선택 툴을 누르고 브러쉬 크기를 조정한 다음에 자르고자 하는 그런 인물, 지금은 인물 자를 거니까 인물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자동으로 선택이 돼서 이렇게 잘려요. 이렇게 아까보다 엄청 쉽게 자를 수 있죠. 근데 머리카락 잘라야 되는데 만약 머리카락을 이걸로 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잘 자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를 수 있는 부분만 브러쉬로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위에 선택미 마스크라고 있어요. 선택미 마스크 이걸 누르면 이 왼쪽에 보면 약간
불 같은 브러쉬 모양이 있거든요. 이걸로 머리카락 부분을 빗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고 확인을 누르고 아까 했던 것처럼 컨트롤 시프트 I 해서 그거 반전하고 컨트롤 X 누르면 이렇게 머리카락 포함이 제거가 됩니다. 제가 좀 대충 하느라고 이게 좀 꼼꼼하게 못해서 좀 지저분한데 나중에 하실 때는 꼼꼼하게 브러쉬를 얇게 해가지고 빗어주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여기 지우개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깔끔하게. 잠시만요. 이거를 제가 이미지를 안 옮겼네요. 다시 할게요. 아까 우리 올가미 도구 사용했던 데에 이미지 파일 드래그해서 가져가고 적당하게 크기 맞춰주고 여기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펜 도구를 이용해서만 펜툴을 배워볼게요. 이것만 사용할 줄 알아도 펜툴 사용할 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 사진 이미지 폴더 가가지고 제가 펜툴 실습 2개를 나눠놨는데 일단 첫 번째 것만 가져올게요. 이렇게 이거를 아까 했던 거 가져가서 크기 조정하고 아까 이런 거 이미지 자를 때 또는 머핀 자를 때 아까 썼던 올가미 도구나 자동 툴 같은 경우는 세밀하게 따지지가 않아요. 이거 이미지를 자를 때 솔직히 저 올가미 처음 배우면서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이딴 걸 어떻게 사진을 잘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펜 툴을 사용하면 이런 세밀한 것도 꼼꼼하게 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펜 툴이 근데 처음에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일단 연습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간단한 도형들을 가지고 왔고요. 이 간단한 도형들을 펜 툴로 따라 그리는 연습을 할 거예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약간 이거 볼펜 모양이 있는데 이거 클릭하시면 이게 펜 툴이거든요. 펜 툴을 클릭한 상태로 이게 어떤 형식으로 되는 거냐면 점을 찍고 찍어가지고 테두리를 연결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점만 찍으면 아까 다각형 올가미랑 다를 게 없어요. 그냥 각지게 잘리기 때문에 펜 툴의 장점은 뭐냐면 점이랑 점끼리 찍었을 때 둥글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조정을 해서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솟은 이런 모양도 만들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펜 툴을 사용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로 실습을 어떻게 할 거냐면 난이도 첫 번째 거 쉬운 거 이거는 점 찍고 점 찍어서 마무리하고 이것도 이렇게 찍어보고 이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좀 각이 져 있는 도형들은 따라하기 쉬울 텐데 이제 이런 곡선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곡선을 만드는 방법은 점을 찍었을 때 이렇게 쭉 늘리면 곡선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원을 만든다고 하면
이 점을 또 이어서 해야 되는데 이 선이 쭉 이어져 있으면 뒤에 선을 이을 때 지저분하게 연결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게 뭐냐면 여기 서 있는 이 선이 뭐냐면 방향선이에요. 이 방향대로 가야 선을 이쁘게 그릴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선이거든요. 이걸 어기고 뭐 다른 식으로 그리면 이렇게 좀 이상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점을 찍어주기 위해서는 꼭 이 선 중에 옆부분을 없애줘야 돼요. 가려고 하는 방향 쪽에 있는 방향선을 없애줘야 되는데 이 방법이 뭐냐면 Alt를 누른 상태로 이 가운데 점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세히 보시면 보이겠지만 점을 가져다 가면은 세모 모양이 나오거든요. 세모 모양이 나왔을 때 이 점을 누르면 이렇게 사라져요. 그래서 다시 원하는 방향 찍고 그리고 다시 늘리고 또 점 찍기 위해서 또 여기 선 방향선 없애주고 다시 점 찍고 이런 식으로 할 건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곡선 부분은 제가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을 꼭지점 찍고 드래그 해서 원하는 거 만들어주고 방향선 없애주고 다시 꼭지점 찍고 곡선 만들고 다시 이거 방향선 없애주고 그 다음에 꼭지점 찍고 다시 곡선 만드는 거 이런 식으로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원이 아마 최고 난이도일 거예요. 이쁘게 만들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저도 원은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감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돼요. 펜툴 실습 2를 가지고 올게요. 아까보다 훨씬 모양이 다양하죠? 이거를 잘라볼 거예요. 이 미키마우스를. 그래서 이 모양이라 되어 있는 거 다시 패스로 바꿔주시고 이 모양을 하실 때는 도형을 만드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이미지를 자르거나 테두리를 이렇게 따가지고 뭐 자를 때는 모양이 아니라 패스로 설정해 놓고 해주세요. 그래야 아마 더 자르기가 보기도 쉬울 거예요. 보기도 좋을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아까는 가져오고 아까 했던 거 다 눈 표시 다 없애주세요. 이렇게. 아까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잠시만요.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아까 확대하는 거랑 축소하는 것만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화면을 축소하고 뭐 확대하고 이러면은 또 옆으로 옮겨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이렇게 옮겨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이 단축키가 뭐냐면 스페이스예요. 스페이스를 누르면 손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창을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포토샵을 잘 사용할 줄 몰라도 그냥 친구들 앞에서 막 이랬다가 이러면 애들이 잘하는 줄 알 거예요. 정말 이것만 해도 정말 전문가처럼 보이거든요. 이거 많이 써먹길 바라고요. 아무튼 이 미키마우스 이미지를 작업창 위로 가져와서 또 크기에 맞게 조정해주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까 레이어가 좀 많아졌잖아요. 아까보다 이렇게 쌓여져 있으니까 이 밑에 있는 게 가장 안 보이는 것들이고 위로 갈수록 이렇게 덮여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얘를 키면 맨 위에 있는 미키마우스가 레이어 위에 있고 이 머핀 그림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 이 머핀 사진은 아래에 깔리게 되겠죠. 이거를 참고해서 계속 작업할 레이어를 계속 위로 올려주셔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작업할 미키마우스를 가장 최고 위로 올려주시고 이걸 잘라볼 건데 펜툴로 아까 연습한 것처럼 이걸 따주시면 돼요. 제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대충 할게요. 이렇게 따서
집중할게요. 대충 하느라고 이렇게 좀 멀리서 보고 있는데 실제로 펜툴 작업할 때는 확대를 해놓고 하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컨트롤 Z 눌러서 뒤로 가기 누르고 다시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음에 한 점이랑 연결까지 했으면 여기 오른쪽에 레이어 옆에 아마 다를 거예요. 다 사람마다. 저는 옆에 있으니까 이 레이어 쪽에 있는 패스라는 칸에 들어갈 거예요. 창에 패스를 들어가면 여기 점점점점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동그라미가 있을 거예요. 이걸 누르면 아까 펜툴로 했던 게 점선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컨트롤 시프트 I 해서 컨트롤 X. 지금 배경 흰색이라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잘렸죠. 이런 식으로. 저처럼 뭔가 그 바탕이 흰색이어가지고 확인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밑에 플러스 모양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이런 모양이 아니면 네모난 칸에 끝에 접혀있는 모양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눌러서 레이어를 추가해 주시는 겁니다. 이걸 레이어 추가라는 도구거든요. 이걸 추가를 하면 레이어가 생겨요. 여기 위에다가 이 물감통, 페인트 통을 이용해서 이 미키마우스 레이어 밑에다가 배경을 칠해 주시면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잘라진 모습을. 이거는 바탕이 흰색이라 확인이 어려워서 한 작업이고요.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하시면 되고 이번에 배울 거는 정말 포토샵 다운 포토샵 수업인데요. 포토샵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얼굴 보정이나 피부 보정을 생각했을 것 같기 때문에 되게 포토샵답다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 배울 거는 사진 보정 중에서 인물 피부 보정을 배워볼 거예요. 오늘 배울 거 여드름 없애고 주근깨 없애고 이런 거 배울 건데 먼저 지금까지 했던 것들 이거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가지고 그거 자르기 실습 전체 자르기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해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거 다 그냥 끄고 다 되면 O 하고 계셔주세요. 이렇게 많이 확인했고 됐나요, 가람이도? 네. 그러면은 시작할게요. 여기서 열기 눌러서 사용 이미지 폴더에서 인물 보정 이 사진 불러와 주세요. 이거 열기 이렇게. 지금은 실수 안 할 거고 보기만. 이제 여기 인물을 보면 주근깨가 있잖아요. 이 주근깨를 없애고 이런 좀 먼저 잡티를 좀 없애는 보정을 배울 건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도구 틀에서 이렇게 밴드 모양이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걸 스팟 복구 브러쉬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스팟 복구 브러쉬 말고 복구 브러쉬를 선택할 거예요. 이걸 누르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좀 피부 좋은 부분을 Alt를 누르고 이런 표시가 나오면 눌러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좋은 피부가 복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원특이 늘려주시고 이렇게 잡티를 보정하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보정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되게 지저분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대로 안 사용하고 패턴을 따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걸 먼저 알려드릴게요. 여기 사용되는 패턴을 어떻게 만드는지 먼저 새로 만들기 이 문서 크기 정하는 창을 켜서 한 픽셀로 해놓고 한 500 높이도 500 이렇게 하고 제작 그리고 페인트 통 아까 사용한 거 있잖아요. 페인트 통을 누르고 색깔을 한 좀 연한 회색으로 해놓고 여기 이렇게 여기 칠합니다. 그리고 여기 필터에 들어가면 노이즈라고 되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이 노이즈에서 노이즈 추가 그리고 한 좀 심하지 않게 한 5.5 정도로 맞춰놓고 이거는 제가 PPT 안 써놔가지고 메모장에 적어놓을 테니까 이따 실습할 때 보고 해요. 이렇게 해놓고 확인. 이거를 패턴으로 만들어줄 건데 편집을 누르고 패턴 정의에 들어가서 보정용에서 확인 만들어주면 여기 아까 그 복구 브러쉬 눌러서 여기 표준이라고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 걸 누르고 아까 만든 패턴이 보이면 이걸 눌러주시면 돼요. 이걸 눌러주시고 여기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곱하기로 해주실 겁니다. 되게 어렵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 보정을 위한 패턴을 만드는 걸 알려드린 거니까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어떻게 하는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는 이따가 적어놓을 거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좀 부드럽게 보정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원본으로 돌려놓고 할게요. 여기서 보정을 할 때는 그냥 위에다 하면 수정하기가 어려우니까 레이어기 복사해주시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쓱쓱 보이시나요? 보정이 되는 거? 아까처럼 그냥 하면은 피부가 복사된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부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패턴을 좀 만들어 놓고 좀 이렇게 이 색상 모드 이게 뭐냐면 보여드릴게요. 여기 위에 보면 똑같은 게 있는데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게 있는데 표준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 원래 원본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합성 모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합성 모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거는 표준이 아니라 곱하기로 해서 이 위에 덮인 패턴이 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게 합성을 좀 자연스럽게 해주는 모드거든요. 그래서 패턴도 이거 해줄 때 패턴을 곱하기로 설정을 해놓고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표준으로 해놓고 밀게 되면 더 이게 너무 진하게 나와서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으니까 곱하기로 꼭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피부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보정이 깔끔하게 되죠. 이렇게 이걸 실습해 볼 겁니다. 저희가 이 PDF 보시면 저희가 사용한 도구 툴은 이 복구 브러쉬 도구고요. 밑에 있는 패치 도구나 도장 도구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쓰냐면 복구 브러쉬로
보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분은 아직 뭐 큰 여드름이 없지만 만약에 그냥 하나 찍어보자면 뭐였는데 여기 이렇게 진한 여드름이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볶고 브러쉬로 문지르게 되면 얘는 지워지네. 실제 여드름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빨간색이 다 여기 번져요. 이렇게. 그래서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볶고 브러쉬 위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오른쪽 키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중에 패치 도구를 사용을 해서 제거하고자 하는 부분 그 부위를 드래그해요. 이렇게 원으로. 그 다음에 피부가 좋은 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뭐 이마 쪽이 피부가 좋으니까 이쪽으로 밀어내면 피부 쪽으로 밀어내면 이렇게 복사가 돼서 피부가 좋은 부분이 복사가 돼서 그 아까 드래그 했던 부분이 세워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굳이 실습을 하지 않고 나중에 해보고 싶으면 영상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실습은 좀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그리고 여기에 있는 도장 같은 도구도 같은 역할인데 이걸 반대로 아까는 밀어내고자 했던 부분을 먼저 드래그하고 밀어냈다면 도장 도구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좋은 부분을 복사를 해서 위에 붙여놓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여드름이 있다고 하면 도장 도구는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스탬프 같이 생긴 거 이걸 눌러주시면 도장 도구인데 피부가 좋은 부분을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 복사가 돼요. 이거를 이 볼 위에다가 클릭하면 피부가 좋은 부분이 이 여드름 위치를 가려주는 거죠. 이 복사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 이것도 실습은 제외하고 나중에 해보고 싶으면 한번 이렇게 연습해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부 보정이 끝났으면 이제 할 게 뭐냐면 피부가 보정이 됐으면 얼굴 보정이 돼야겠죠? 만약에 뭐 턱을 깎는다거나 눈을 키운다거나 그런 보정 효과 이 포토샵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단축키가 있는데 픽셀 유동화라는 그런 창을 하나 띄울 거예요. 픽셀 유동화가 뭐냐면 이렇게 사진을 움직일 수 있는, 깎을 수 있는 도구인데 단축키를 이 픽셀 유동화를 키는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X예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X를 이 포토샵 위에서 클릭하게 되면 창이 하나 켜질 거예요. 여기서 손가락 도구가 왼쪽에 있거든요. 손가락 도구를 클릭하고 이 원에 따라서 밀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밀어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과장해서 보여주는 거 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턱을 보정할 때는 최대한 원의 크기를 키워놓고 좀 대략적으로 키워놓고 그 다음에 살살 밀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뭐 눈 같은 경우도 눈의 크기에 맞춰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좀 과장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코도 좀 좁은 코가 좋으면 이렇게 줄여서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과장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다 하고 나면 확인을 누를 건데 지금 저희가 턱을 보정하느라고 옆에 배경이 밀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다시 옆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건 실제로 제가 웨딩 그 사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배웠던 것들인데 그래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사진을 보정할 때. 아마 이걸 탈 수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다 하고 나면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고정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웃지 마세요. 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이거를 오늘 실습해 볼 거예요. 다음에 진행할 거는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클리핑 마스크라고 해서 이 클리핑 마스크가 뭐냐면 한 특정 레이어에 특정 이미지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따가 실습을 해볼 거지만 저기 비행기 창문에 저 바다 사진을 넣어서 뭔가 비행기 안에서 바다를 보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제가 해볼게요. 그 보낸 폴더에서 클리핑 마스크 6번이랑 6-2번 같이 불러볼게요. 그래서 이 클리핑 마스크, 이 바다 사진을 6번 클리핑 마스크에 가져와서 일단 눈 이거 없애는 걸 해가지고 숨겨 놓을게요. 안 보이게. 그리고 어떤 걸 할 거냐면 합성하고자 하는 부분에 이 테두리를 따줄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올가미로 해도 되고요. 했던 거 뭐 자동 선택 툴 이로 해도 되고 펜 툴로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오늘 할 거는 창문이 되게 부드럽게 테두리가 돼 있어서 그냥 펜 툴로 꼭 안 해도 이 자동 선택 툴로 해도 충분히 따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걸로 합성하고자 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안 되겠네요. 펜 툴로 금방 할게요. 아니면 어려우니까 자석 올가미 도구로 할까요? 안 되겠다. 펜 툴로 할게요. 여기서 또 응용을 할 수 있죠. 네? 자석 선택 툴로 이제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응용할 수 다른 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실습하기 좀 좋은 거. 그냥 금방 하니까. 대충 하는 거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아까 했던 것처럼 패스에 들어가서 점선으로 만들어주고 여기 레이어를 추가를 해서 색깔 한번 넣어줄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도형 위에 바다 사진을 합성을 하는 겁니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눈 켜가지고 보이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바다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Alt를 누른 상태로 이게 이 레이어 1과 레이어 2 사이를 갖다 대면 뭔가 넣어지는 화살표 모양이 뜰 거예요. 이걸 누르면 얘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죠. 근데 크기가 바다가 너무 작아가지고 도형이 더 크게 보이는 거니까 바다 크기 사이즈를 이렇게 키워주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이거 키를 모르겠다고 치면은 위에 보시면 레이어 부분 있잖아요. 저 레이어에 클리핑 마스크라는 게 있을 거예요.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찾아가지고 이걸로 해도 적용이 되니까 네, 저거 보시면 네, 저기 보이시는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로 하셔도 되니까 그게 모르시겠으면 저걸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 레이어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해가지고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를 누르거나 아니면 Alt를 누른 상태로 이 레이어와 레이어 사이를 누르면 들어가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단계인데요. 마지막 단계 배경 합성하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합성 모드, 그러니까 혼합 모드를 사용해서 합성을 하는 건데요. 그 이미지 폴더에서 배경 합성용 사진 2개 같이 불러올게요. 저는 어떻게 합성을 할 거냐면 이 바다 사진에서 이 하늘에서 구름이 없는 게 좀 아쉬워서 다른 바다 사진에 구름이 있는 하늘을 합성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일단 이 합성하고자 하는 부분을 깨끗하게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아까 알려드렸던 패치 도구를 이용해서 이 좀 지저분한 구름 부분을 다 이렇게 없애주고 이거 다 여러분이 배웠던 기능입니다. 좀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합성하고자 하는 하늘 이 사진을 가져와 줄 거예요. 크기를 맞춰주고 우리는 사용할 부분이 이 바다 사진에서 하늘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하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지워줄게요. 그래서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 클릭하면 그냥 네모 모양의 점선을 만들 수 있어요. 선택을 이렇게 해주고 컨트롤 X 지워주기. 그다음에 이 합성하고자 하는 하늘 사진을 이 바다의 하늘 크기에 맞춰주고 옆에 이 레이어 위에 있는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합성 모드예요. 그래서 적절한 걸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뭔가 이거 괜찮다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이런 모드 선택을 해서 하면 끝입니다. 합성할 거는. 근데 이제 여기는 좀 쉬워서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배같이 이렇게 앞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여기는 배경 합성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이 지우개 도구를 사용해서 불투명도 한 35로 하고 조금씩 지워주시면 돼요. 티가 안 날 정도로만. 이렇게 하면 다른 사진을 하나로 합성하는 게 가능해집니다.